네, 그러면 나의 오정이의 전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이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거냐면 갑자기 여기서 전갈이 왜? 그런 느낌이지, 그지? 분명히 지금 아프리카 오주로 그 간 건 남편인데 그럼 아내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었을 거 아니니?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 전갈?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전갈이 제가 보기에 이제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수업하기 위해서 전문을 다 읽었는데 읽으면서 들었던 느낌은 분명히 이건 상징적 의미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는 이 전갈을 가지고 여기는 이 전갈을 가지고 실제로 전갈을 만났다 하기에는 쉽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 실제 전갈을 서울 한복판에서 만난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이 소설을 읽으셔야 아마 이 소설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상대가 다만 놀란 듯 크게 열린 눈으로 바라볼 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간파해버린 전갈은, 자, 여기서 갑자기 전갈이 나오죠. 갑자기 전갈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전갈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 전갈을 하기 전에 요 작품은 먼저 제가 정리를 먼저 하고 이 소설 한번 읽어볼게.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의 큰 맥락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옆 페이지로 가서 30번 아래쪽 빈 여백에다가 이 작품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이 작품은 지금 40대 부부, 지금 여기 보면 주인공은 40대 부부고 당연히 부부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겠지. 여기는 남편이 남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아내가 여자, 요렇게 나와요. 이름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몰라서 지금 쓰는 게 아니라 극 중의 이름이 남자 여자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둘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 두 사람은 이 사이에 어떻게 살고 있냐면 몹시나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무기력하고 권태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뭘 원했냐면 변화를 원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변화를 원했단 말이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기는 이 변화의 방법으로 뭘 선택했냐면 결국 여기는 이 남편이 아프리카 오지로, 남편이 아프리카 오지로 근무를 떠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별이죠. 요렇게 하면 변화가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결론, 1년간의 지난 그 근무 생활을 했지만 1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다. 결국 이 소설의 결말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반성적인 성찰은 했지만, 지난 삶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하겠지만 큰 의미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거는 가질 수가 없었다. 됐죠? 가질 수가 없었다. 요게 지금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요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갈은 뭐냐면 잘 생각해봐. 전갈은 이런 거잖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떨어져 살기로 했어. 이별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권태로운 일상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안에는 남편 없이 살아야 한다는 불안의식도 있었을 거라고. 여기는 이 전갈은 결국 여기는 이 여자의 내면적 불안의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죠? 불안의식을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 불안의식은 출발하고 난 그날 저녁부터 도착하기로 한 그날 당일 저녁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여기서 이런 거야. 이별을 해서 비록 헤어진 것이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남편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 지난 삶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게 내 마음속 한켠에 자리 잡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런 불안의식을 상징해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 소설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이 전갈은 결국 뭐냐면 여자의 내면의 불안의식이 되는 거야. 내면의 불안의식. 불안의식을 상징해. 자, 그 다음 갑니다.
꼬리를 쳐들어 둥글게 머리 위로 구부렸다. 적이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자세였으니 1초와 2분의 1초까지 계산되어 이어지는 기계체조 선수의 굴신 동작처럼 유연한 몸짓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자가 젖어있던 이별 뒤의 허탈함, 해방감, 불분명한 가슴 애림, 그 다음에 애상 따위를 비우는 듯 벽과 책상 사이의 좁은 틈서리로 천천히 사라졌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남편과 이별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과의 이별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애상감이 있었겠죠. 그죠? 그 애상감에서 뭘로 바뀌게 되냐 하면 남편이 없어서 느끼는 불안의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전환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방은 남편이 사용하던 물건, 기거하던 흔적들로 가득했다. 책상, 책장, 엽총, 배낭, 옷걸이에 걸린 채로인 옷가지들이 곳곳에 그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전가를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혼자 힘으로 설사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그대의 힘을 빌린다도 하더라도 들어 옮길 수 있는 짐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그만큼 남편의 빈자리가 크다는 거야. 즉 여자의 무기력,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무기력이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자가 가지는 불안의식을 더욱더 키우는 거야. 남편 없이 뭔가를 해본 적이 없거든. 기껏 그날 밤 여자가 한 일이란 바퀴벌레를 죽이기 위해 늘상 해왔던 방법, 즉 붕산가루를 뿌리고 마른 쑥을 태워서 연기를 피우는 일뿐이었다. 그것만이 정갈로부터 아이들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그 작은 독충의 위협, 환상 앞에서 그 여자는 무력했다. 밤새 그 여자는 전갈이 소리 없이 기어다니며 아이들의 연한 살을 찌르고 재빨리 달아나는 환경에 시달려 역시 한 마리의 전갈처럼 어둠 속에 서성했던 것이다. 1년이 지나 남편이 기육한다는 전갈이 오자 그녀는 음식을 장만하여 바쁘게 시간을 보낸다. 남편의 귀국 전날 그녀는 잠자리에 들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시간을 회상한다. 결국 여기서 지난 시간에 대한 회상은 뭐냐면 결국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결혼 생활에 대한 성찰. 아까 왜 뒤에서 얘기했잖아. 여기서 반성적 성찰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난 어떤 결혼에 대한 반성적인 성찰이 있었단 말이지. 반성적 성찰이 있었어. 자, 이어가 볼게. 아침 낮의 외출과 오후의 긴 산책으로 피곤했지만 그 여자는 잠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차라리 남편의 물건들이 유품처럼 보존되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방의 청소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도 됐다. 정가를 발견한 후 그 여자는 남편의 방 청소를 벼르기만 할 뿐 엄두를 내지 못했다. 자, 정가를 발견한 건 1년 전 아까 전에 왔던 그날이야. 그 이후에 청소를 한 번도 하지를 못했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불안의식은 귀국할 때까지 계속 지속되어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1년은 긴 시간이 아니요. 지난해와 또 지난해 살아온 시간을 생각해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임지로 떠날 때 남편은 말했었다. 그 여자가 아이에게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가 그곳에 새로운 생활과 일, 사귄 사람들의 풍속에 대해 간간히 써보내듯 그 여자도 아이들이 자라남에 대해 그가 없는 가정의 쓸쓸함에 대해 편지를 보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승진을 받겠다는 명분이긴 했지만 모두가 내키하지 않은 아프리카 오지의 지사 근무를 그는 거의 자원한 것이라고 여자는 믿고 있었다. 자, 그는 거의 자원한 것이라고 그 여자는 믿고 있었대. 왜냐하면 바로 뒤입니다. 바로 뒤. 그 자는 똑같이 40살 동갑내긴 그들 부부는 일종의 권태로움에 빠져 있었다. 자, 그들 부부는 일종의 권태로움에 빠져 있었대. 그러면 결국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원한 거야. 대체 지원한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고? 이유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한 이유 작당합니다. 단순히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복잡한 무언가 지쳐가고 있다는 분명치 않은 무력감이 있었다. 40살이 한 자기의 시절을 지니고 있다는 초조함과 함께 인생이 그에게 자신의 계기와 자극을 요구하는 나이였지만 또한 무엇이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은 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결국 지금 뭐하고 있냐면 결혼 생활부터 40살의 내 삶까지 이렇게 해서 자신의 지난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고 있어요.
아마추어 엽사인 그는 아프리카 신생국의 냉장고 세탁기 따위를 팔러가면서 말라리아와 독충의 위협보다 분명 더럽히지 않는 초지와 밀림 야생의 동물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여자 역시 살아온 세월의 부피와 경륜이 시간이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젊은이를 늙게 하듯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교훈을 그 여자는 가르쳤으나 그것도 구원도 위안도 되지 못했다. 남편과 떨어져 있게 될 1년이란 시간은 아마도 그 여자의 전 생애와 맞먹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왜? 고독이 만성적인 권태와 무의한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려는 기대와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대. 그러면 여기서 고독이란 건 결국 남편과의 이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별. 그러니까 외로운 게 아니라 이별을 함으로써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와 열망이 있었다는 거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와 열망이 있었다고.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별을 통해 남편과의 이별을 통해 삶의 어떤 자신의 권태로움, 자신의 권태로움에서 뭐 할 수 있다는,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 원하는 것이,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그러니 자연스럽게 남편이 떠난 뒤에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하루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쌓여 한 달, 두 달이 흘러간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나의 일상생활에는, 나의 일상의 삶은 어김없이 반복됐어요. 어김없이 반복돼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김없이 반복됐으니 당연한 거야. 당연히 현실에 대한 변화도, 그러니까 일상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없어서 원래 원했던, 내가 살았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이런 권태로움은 지속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의 봉급을 지급받기 위해 정해진 은행의 창구를 찾아갔고 또 가끔은 아이를 데리고 영화 구경을 가거나 갈나무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뚜렷하게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때때로 자정 넘어 새벽 2시, 새벽 3시쯤에도 술 취한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는 자동차와 경비원의 플래시 불빛을 피하여 펄럭이며 아파트의 빈 광장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왜? 뭘 없애기 위해서? 남편이 없는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요렇게 빈 광장을 돌아다녔어. 불안의식을 해소하려고 요렇게 돌아다니게 됐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 오정희 씨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미 지금까지 수능과 모의평가에 2번이나 나왔어요. 언제 나왔냐면 2004학년도 수능의 중국인 거리, 그 인천의 차이나타운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중국인 거리. 그 다음에 2016학년도 9월에 옛 우물. 자, 요런 소설들이 나왔고, 전갈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만, 여기서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찰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이 소설은 시점은 3인칭이죠. 그런데 여인에다 맞춰놨으니까 제한적 시점, 3인칭 제한적 시점을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당연히 여기 나오는 이 여자의 내면 심리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는 것도 여기는 이 작품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0번은 아까 풀었고, 자, 31번도 아까 전에 풀었고, 33번도 풀었고, 34번. 나의 여자에 대한 설명. 정답은 1번이죠. 어떤 것도 변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일상은 그대로였단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4번 갑니다. 동별당과 남편의 방은 두 부의 사랑이 반성적으로 성찰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 3번은 봐봐라. 권태로운 위기가 닥쳤다. 이거 맞는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여자가 여기서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이렇게 되었어. 그러면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는 거, 이것도 될 수 있겠죠, 그죠? 이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5번인 이유인데,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여기에서 동별당은 반성적으로 성찰하게 되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 남편의 방은 이것도 성찰되는 공간이라 보기 힘들죠. 이 성찰되는 공간 아니야. 정답은 5번이 돼야 되겠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됐죠? 이 두 작품 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실전 4회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했던 작품들 여러 있으니까 반드시 잘 복습하시고 구평 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